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 수업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재료를 투입하는 것이고, 이 재료를 투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나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나무 기둥만 쓸 수 있게끔 간단한 재료로 만들고요. 이 재료를 더 원하는 제품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목재를 또 가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목재를 가공한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제품인 식탁과 같은 가구들을 제작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료, 사람의 노동력, 그 다음에 시간, 돈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실제 필요한 제품인 이런 가구와 같은 건 산출이 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피드백, 이게 바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공장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필요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제품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품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들어온다면 영원 무궁히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제품이 다시 쓰여진다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 제품이 다시 쓰여지지 않는다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습들을 넣은 거예요.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이렇게 조립하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이 재활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버려지는 자원 없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계속 돌면서 또 다른 형태의 쓰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판매한 제품을 다시 누군가가 수거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 하는 과정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시간 내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특별히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플라스틱은 결국 석유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라고 하는 원유에서부터 플라스틱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할 거 없이 사실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플라스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가정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의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플라스틱의 종류가 PP, LDPE 할 거 없이 사실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집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페트병만 보다 하더라도 페트병 안에 페트라고 하는 것, 겉에 뚜껑과 안쪽에 있는 뚜껑, 이 라벨지, 이 플라스틱 비닐 라벨지 할 거 없이 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 플라스틱 사회라고 불리우고 있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플라스틱의 사실 출발은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1868년도에 그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당구공, 코끼리 상아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코끼리가 무분별하게 밀렵되는 것을 막고 코끼리 생명을 보호하고자 코끼리 상아 대신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플라스틱을 개발한 거예요. 이 당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알겠지만 성형하기 쉬운, 그러니까 만들기 쉽다 그런 의미예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물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붕어빵 틀을 열을 가해서 굳으면 붕어빵이 빵 찍혀 나오듯이 플라스틱 역시 열을 가해서 녹인 액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다 집어넣고 식히면 그 모양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가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철과 유리보다 가격도 싸고 저렴하면서도 단단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이 플라스틱의 종류는 1906년도에 이뤄서 미국 사람인 리오 핸드릭 베이클랜드일 거예요. 이 베이클랜드라고 하는 이 아저씨에 의해서 플라스틱의 종류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 비닐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용기를 보면 조금씩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뭐 고추장을 담궈놓은 고추장통이라든지, 세제를 담궈놓은 세제통, 그 다음에 일회용 숟가락, 베스킨라빈스에서 받아오는 그 분홍색 숟가락, 할 거 없이 모두 다 플라스틱 재료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어떤 것은 사람의 입에 직접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재료가 다 다양한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다양화시킨 사람이 바로 베이클랜드라고 하는 아저씨고, 190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2020년, 대략적으로 약 120년 정도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 수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미 바다와 다양한 곳곳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실제로 모두가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 중에 약 60% 가까이는, 전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전 세계에서 60% 가까이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묻히거나 태워지거나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뭐죠? 잘 썩지 않는다,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단하고 안정적인 이 성질 때문에 플라스틱은 보통 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아주 무참히 파괴하고 있고, 특별히 이 파괴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환경운동가들은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미세먼지보다도, 혹은 미세먼지만큼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를 손꼽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단번에 줄이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한참 대란이었던 플라스틱 이 수거 문제, 우리가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한민국이 수거해서 필리핀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제3세계로 수출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넘겼는데, 이쪽 나라에서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자 한국은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한동안 수거하지 않았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의 연간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의성에 있는 CNN에 보도가 되었던 이 쓰레기산이에요. 쓰레기산. 이 쓰레기 대부분 다 무엇?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높이가 여기 있는 포크레인, 굴삭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이 높은 산에 이를 만큼 이 쓰레기 산이 전국에 무려 235개나 존재한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쓰레기 산들 처리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의 양을 보면, 플라스틱의 종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굉장히 다 익은 것들이에요. 그죠? 뭐 녹근 바다를 잡는 그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옷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양한 페트병들, 사실 우리 눈에 굉장히 익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다 쓰레기화되어서 어디로 떠나가냐면 바다로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땅에 묻히고, 이런 실정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대한민국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한 사람 기준 132.7kg을 씁니다. 여러분들 난 플라스틱 안 쓰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지만, 가정에서 매일 마시는 페트병에 담긴 물, 음료수, 그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
할 거 없이 비닐, 모든 것 다, 빨대,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5초, 사용한 데는 5분, 하지만 분해에는 무려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한국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입게 되기 때문이죠. 바닷속에 떠다니는 비닐, 페트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바다의 풍화작용, 바람과 물에 의해서 입자가 잘게 작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동물, 소금, 새우 할 거 없이 모든 바다에 있는 생명체에 다 섭취가 되고 이것이 결국 인간이 먹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높은 오염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스님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기사를 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 그 다음에 스크럽, 세안제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작고 얇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닦을 때 스크럽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까끌까끌한 뭔가 작은 알갱이들이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수구를 타고 버려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하수구에 처리된 것이 바로 우리가 상수도를 통해서 정화가 되고 다시 가정에 공급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촘촘히 걸을 수 있는 걸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여전히 바닷속을 떠다니면서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작년이었나요? 이 자료 2018년도 재작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앞바다에서 지금 나온 소금의 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무려 13,269개. 이거를 세계 평균을 내 가지고 세계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인간이 섭취하는,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만약에 우리가 매일 10g 이상의 소금을 먹는다면 1년에 약 2,0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 페트병, 물 할 거 없이 사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매일 수십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사실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쌓이게 되고 언젠가는 그로 인한 피해를 다시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다음에 외국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하는 제로와 운동과 함께 다양한 국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늘 한번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곳에 나가 본다면 하루 이틀도 안 돼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아놓는 곳이 가득 차 있거나 비닐 쓰레기를 담아놓는 곳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플라스틱의 종류를 찾아보고 재활용 마크를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플라스틱이 PP, LDPE, HDPE 할 거 없이 종류가 사실 너무 다양해요. 근데 실제로 분리배출하는 곳에 가보면 플라스틱 큰 한 통, 비닐 한 통 있어가지고 다 한 대 모으죠. 한 대 모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다시 재분류하고 쓸 수 있는 것, 재활용할 수 없는 것 구분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음식물이 그대로 담기고 음식물에 찌꺼기가 묻어있는 것을 버리게 되면 역시 재활용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해결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에 의한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외국에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내에 뭐 탑10
이런 브랜드 몇 개의 브랜드 매장을 같은 데 가보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이미 공급이 돼서 이런 플라스틱 비닐 봉지에다가 담아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높은 가격, 일반 비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많이 공급이 되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기업과 일반 시장에서는 여전히 검정색 비닐봉투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비닐봉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또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활동은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쌤이 걸어놨습니다.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의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들 내가 무엇을 쓰고 있고 이 플라스틱 제품들이 과연 어떤 환경 오염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방법 3가지 정도를 구글 드라이브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많은 방법들을 추려가지고 선생님이랑 등교하고 나서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만들어 보고 가정에서 실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입, 이런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산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실천 방법을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수업의 한 내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서 과제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